영상물의 소재를 찾아내려면 평소에 내 자신의 생활 체험, 주변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사건들, 신문, 잡지 등에 소개되는 흥미있는 이야기를 꾸준히 스크랩하고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좋은 소재 발굴을 위해서 해야 되는 좀 더 구체적인 작업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근간이 되는 재료입니다. 시청각이라는 형상을 구현해내는 재료와 제작자의 모티브가 만났을 때 좋은 소재가 되는 것이죠. 양질의 소재는 일반적으로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말합니다. 시청자에게 흥미와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을 양질의 소재라고 할 수 있겠죠. 소구력, 있는 소재 찾기,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서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해 나가고 문제의식을 갖고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물이나 인적 요소, 사건 등의 관계를 연관시키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중문화에서 유행하는 소재 위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면 소재주의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양한 패턴의 발굴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영상으로 표현하기 적절한 것인가? 그것에 관련된 영상 자료는 충분히 있는지 사전에 살펴봐야 되겠죠.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재 발굴 작업을 위해서는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흥미있는 기사를 스크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예를 들면 사회면이나 작은 박스 기사로 실린 흥미있는 사건은 소재의 주요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간지나 월간지의 수기나 독특한 기사, 넌피션 등을 읽고 스크랩하면 좋고요.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 독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독후감을 쓰고 보관해 놓는 것도 유용하겠죠. 그리고 TV 다큐멘터리, 휴먼 드라마, 심층 보도 프로그램 등 현장 취재 프로그램을 보고 분석 후기를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영상 매체, 연극이나 영화 등을 보면서 감상문을 작성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흥미있는 에피소드나 대사, 줄거리, 영상 이미지 등을 메모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훌륭한 작품의 장점들을 메모해보는 습관은 자신의 줄거리 만들기나 소재 해석에 성숙한 안목을 제공할 뿐 아니라 영상 창작에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죠. 또 흥미있는 드라마일 경우 대본을 구해서 읽고요. 영상으로 표현된 테크닉과 대본 쓰기의 기법, 그리고 언어적 표현력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극대본과 녹화된 단막극을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습관도 좋겠고요. TV 드라마는 영상 드라마 특유의 언어, 즉 구성, 영상 이미지와 표현 기법, 장면 전환 등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카메라를 들고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여행을 자주 하고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각지 사람들의 독특한 말버릇, 체험, 인간형, 성격 등을 메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동식물 등의 의미를 부여하고 느낌을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인생 경험이 풍부한 인물의 인생 체험을 자세히 듣고 메모하고요. 이들의 삶을 극적으로 각색한다면 좋은 영상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수첩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흥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메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자신의 인상적인 체험, 주변 인물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의 중요성입니다. 좋은 소재를 찾기 위해 양질의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자료 수집을 잘 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관심, 상황에 대한 관찰력, 대화를 경청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 정보에서도 좋은 소재를 찾아낼 수 있죠. 인간이 오감으로 포착 가능한 감각은 시청자들의 잠재적, 무의식적인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소재를 선정할 때 사용됩니다. 인공정보, 데이터나 기호, 문자, 도형, 수치 등 이들을 기록해
해서 정확성과 명확성을 도모하는 것도 주요하겠죠. 이런 자연정보와 인공정보 두 가지를 적절히 혼합해서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재미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재 찾기와 자료 수집입니다. 좋은 소재의 특징으로는 소구력이 있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의도를 의식적으로 명료화할 수 있는 소재이겠죠. 그리고 주제에 부합한 물적 정보와 인적 정보를 풍부하게 수집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일반적으로 영상물의 주요 소재는 시의적인 사건이나 뉴스 보도, 진기한 일, 자연현상, 사물, 계절, 행사, 미담, 의식주 관련 아이템에서 발굴합니다. 기획 의도가 분명하게 세워진 경우에는 대체로 좋은 소재를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감동과 흥미의 요소를 갖춘 유익한 정보라면 좋은 소재로 채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자료 수집과 취재입니다. 자료 수집은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며 기획의 출발입니다. 좋은 소재를 찾기 위해서 수시로 양질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대한 관심과 대화를 늘 경청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양질의 자료가 수집되면 각각 섭외가 이루어지고 구성하게 되죠. 프로그램별 자료 수집입니다. 첫째, 시사 보도입니다. 공식 채널로는 보도 자료, 기자회견, 간담회, 재판 기록 등을 의미합니다. 비공식적인 채널로는 증언, 익명의 제보 등이 이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기획한 채널입니다. 기자나 PD가 개인적 취재로 수집한 정보를 말합니다. 또 정보원이 있습니다.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조사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줄 필요가 있죠. 다음으로는 공공자료를 활용합니다. 참고서적이나 보도자료, 인터넷상의 각종 공적 자료나 공공기관 및 단체의 기록, 문서, 보고서 등을 참조하죠. 그리고 사람이나 집단의 인적 자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 신문, 잡지,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자료, 뉴스, 통신사 및 통신원, 리포터 등을 활용하죠.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큐의 경우 소재에 대한 명확한 정보 및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역사와 시사 다큐의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조사하고 조사한 자료를 분석해서 교차 검증을 해야 합니다. 휴먼 다큐의 경우 인물에 대한 사전 조사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인물에 대한 주변 및 사회적 평가를 파악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다큐멘터리 자료 수집 시에 유의할 점은 인터뷰는 프로그램 전체의 맥락을 두고 새로운 사실과 의견을 얻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참고 자료로 신문 기사로 스크랩을 하고요. 각종 정보, 다이제스트, 연감, 백과사전도 활용합니다. 도서관 목록도 활용하는데요. 인터넷 정보 수집, 대학, 의학도서관, 종합도서관, 자선단체의 자료관 등도 활용하게 되죠. 동일한 주제나 비슷한 주제 선정 시 제작 방향에 따른 심층적인 조사 방법을 사용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사건에 대한 전문가의 해석 및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견해와 증언을 듣고 사건의 주의를 지켜보고요. 장기적인 경우에 단기 조사에 비해서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전개되어야 합니다. 종합정보 프로그램에서는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자료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전화 인터뷰나 현장 답사로 확인을 하고요. 회의를 거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죠. 간접 정보나 자료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검증이 철저해야 합니다. 철저한 고증이나 사실 확인이 안 된 방송 자료는 후에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등 법률적 논쟁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간접 자료를 바탕으로 전화조사를 해서 성공적인 아이템인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정보원을 전문가로 인정해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야기를 풀어놓을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자문을 구하는 것일 때 그 사람이 말하거나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매우 용이하죠. 추천인들은 통화를 해서 출연자나 인터뷰 진행자를 선정하는 데 참고하고요. 취재 대상에게 그 정보를 대가로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드라마의 경우입니다. 데스크 헌팅입니다. 문헌조사와 필드조사를 할 때 필요한 질문사항을 준비하는 거죠. 필드조사, 데스크 헌팅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에서 취재를 통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현장조사라고도 하죠. 취재를 마치면 메일이나 전화로 감사를 표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을 허구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죠.